벡터 모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MLE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이 팩터 또는 팩터 스코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LE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 팩터 모형이라는 이런 모형을 세워놨죠. 그 모형을 잘 살펴보면은 이 xi라는 이 p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관측값이 평균 더하기 이제 팩터 fi라는 팩터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니스, 그 유니크 에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팩터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아이덴티티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에러들은 역시 평균이 0이고, 이 분산이 대각행렬인 풋사이를 따르는, 여기 나오는 요 풋사이를 따르는, 요런, 이 정규 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모형을 세우고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램다는 우리가 유니크하게 그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니크하게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제약 조건을 하나 걸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제약 조건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해서 나오는 램다 햇은 자, 우리가 추정된 풋사이와 추정된 램다를 이런 식으로 곱하면 그 결과가 이제 대각행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모형 자체를 우리가 램다 트랜스포즈 풋사이 인버스 램다가 대각행렬이 되도록 이렇게 모형의 제약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대각행렬을 우리가 이 델타라고 이 세모로 표현된 이 델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관측값이 이제 정규 분포이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이면서 이 시그마는 램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풋사이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곱하기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뮤의 MLE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이제 마지막 컨스턴트 텀에는 뮤가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쿼드래틱 폼에만 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뮤를 x바로 선택을 하면은 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쿼드래틱 폼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뮤의 MLE는 그냥 관측값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컨스턴트도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램다와 풋사이의 MLE를 구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가장 작게 하는 램다와 풋사이를 고르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로그의 이 시그마의 디터미넌트 더하기 트레이스의 MLE에 해당하는 S0가 있고요. 이 S0는 이제 시그마의 모형이 없을 때의 MLE죠. 그리고 시그마의 인버스, 이런 형태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가장 작게 하는 램다 이 풋사이는 우리가 손으로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에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MLE를 구할 때는 뭔가 이 수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긴 지금 보고 있는 게 자, 우리가 이 램다가 사실은 P 곱하기 K 차원이지만 마치 1차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 풋사이도 P 차원이지만 마치 1차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은 이 log likely function, 이 L이라는 이 함수는 여기서 이 L이라는 이 함수는요. 네, 이 L이라는 이 함수는 이 램다와 풋사이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떤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마치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로 이루어진 그 등고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이 점이 이제 미니멈 이 로그 라이클리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미니멈을 찾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numerical하게 업데이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풋사이에 어떤 개수가 있어요. 이거를 풋사이 제로라고 할게요. 그럼 풋사이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요런 함수 값들을 보고 있어요. 풋사이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람다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람다를 바꿔가면은 요런 함수를 볼 수가 있고요. 요 중에서 여기에 정도의 이 람다 값, 이게 람다 1이라고 할게요. 요 값이 가장 이 함수를 가장 작게 하는 값이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1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풋사이를 자유로 놓게 되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요 정도가 가장 이 정도 요 정도의 풋사이를 골랐을 때 여기 풋사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골랐을 때 이 함수 값이 가장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풋사이를 고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풋사이 1을 고정시켜 놓고 요 중에서 가장 작은가 이쪽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램다 2를 고를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또 가장 작은 풋사이를 고르면은 여기가 이제 요 위치가 풋사이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높여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가운데 있는 점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오퍼레이션, 다시 말하면은 이 풋사이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 나왔듯이 이 풋사이를 고정시켜 놓고 램다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램다를 고정시켜 놓고 풋사이를 구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면은 됩니다. 먼저 이 풋사이를 고정시켜 놓고 람다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라는 매트릭스, 이건 P by P 매트릭스예요. 이 P by P 매트릭스를 만드는데요. 풋사이의 값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 S0를 곱하고요. 풋사이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이렇게 곱하게 돼서 이 P by P 매트릭스 A를 만들고요. 이 A를 다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램다를 뽑아내는데 이 램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램다는 지금 랭크가 K잖아요. 이게 P by K여서 랭크가 K이기 때문에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 것 중에서 첫 번째부터 이제 K 번째까지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램다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뒤에 이 빨간색 스타를 따라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램다를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래서 램다를 고정시켜 놓고 나면은 그러면 그때의 풋사이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은 이거 앞에서 그 프린시펄 팩터 그 에스티메이션 한 거랑 같죠. 사실은 S0에서 앞에서 추정한 램다 트랜스포즈를 뺀 다음에 그때의 다이애고널 값들을 이 풋사이의 다이애고널 값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을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이 approximate MLE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거를 다시 보면은요. 첫 번째, 그렇게 수렴을 했다고 칠게요. 수렴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 수렴을 정말로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돌려야 될 텐데 적당히 이제 한 다음에 충분히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됐다라고 할 때 이제 멈추는 건데 여기서는 수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MLE를 구할 때 이 램다 풋사이 인버스 램다가 램다 트랜스포즈 풋사이 인버스 램다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라는 제약 조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도 역시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델타 햇이 역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램다 햇 MLE는 풋사이 햇 MLE의 절반, 그 다음에 EK, DK 마이너스 IK와 같은 값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식이 바로 전 장에서 봤던 그 식과 같아요. 같은데 이제 E 대신에 E 햇, 그다음에 D 대신에 D 햇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의 E 햇, D 햇은 아까 우리가 그 아이겐 디컴포즈를 하는 그
그 행렬 psi의 마이너스 절반의 S0 곱하기 psi 마이너스 절반 요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페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si 햇의 다이애고날 값들은 이건 지금 다이애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psi 햇의 뭐 전체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S0에서 램다 햇 MLE, 램다 햇 MLE 트랜스포즈를 빼도 요 안에 있는 요 값은 다이애고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건 아니고요. 왼쪽에 이 대각행렬 부분이 오른쪽의 대각행렬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그 1번 이 빨간색으로 이 스타하고 투스타라고 해놓은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요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은 이 likelihood 아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던 요 likelihood를 psi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likelihood를 램다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요 두 개에서 이퀘이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이퀘이션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요 스타와 투 스타에 해당하는 사실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세한 건 여러분이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매트릭스로 미분을 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가 요 식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엘리멘트들로 미분을 한 다음에 결과들을 다시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이 log likelihood를 psi i로 i번째 대각의 값으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편미분을 하고 그 결과를 0으로 여기서 이제 0으로 이퀘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거를 첫 번째부터 p번째까지 미분한 것들을 모두 모으게 되면은 이제 요 1번이라고 표현된 이 시그마 인버스 마이너스 시그마 인버스 S0 시그마 인버스의 대각행렬의 값이 0이 되는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MLE를 구할 때 우리가 손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 first order condition의 이런 이퀘이션을 조작해서 시그마 햇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likelihood를 여기서 이 램다로 조금 더 올라갈게요. 이 램다로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램다의 각 값들, 각 팩터 로딩으로 각각 미분을 했을 때 그 결과를 0으로 이퀘이트를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다의 ij번째 엘리멘트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과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면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전부 다 쌓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램다 시그마 인버스 램다가 시그마 인버스 S0 시그마 인버스 램다와 같아지게 되고요. 이 시그마가 지금 full rank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앞에 곱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캔슬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캔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램다에 대한 식을 원했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이렇게 생긴 그 시그마의 모형을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요건 아마 숙제로 나갈 텐데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이 맞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부터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거는 지금 K by K 매트릭스예요. 대각행렬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리고 그렇게 제약 조건을 준 그런 부분과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델타로 고쳐놓고 여기 I 더하기 델타를 다시 왼쪽으로 옮기면은 이 시그마 곱하기 I 플러스 델타가 S0 psi 인버스의 램다와 같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A라는 그 행렬은
이 오른쪽에서 조금 나와요. 이 S0에다가 풋사이의 마이너스 절반을 곱한 형태였죠. 근데 왼쪽에 풋사이의 마이너스 절반이 없기 때문에 풋사이의 마이너스 절반을 이제 왼쪽에 곱해가지고요. 그래서 새로 곱한 풋사이의 마이너스 절반에 S0에 풋사이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다음에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승이었으니까 나머지가 이쪽에 가게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간 그런 형태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i 플러스 델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a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a 곱하기 2라는 매트릭스가 2 곱하기 d라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근데 이 d라는 매트릭스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 2가 2 곱하기 D가 돼서 이 2와 D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페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아이겐벡터가 이제 그 길이가 1이 아닌 방향 벡터가 아닌 그런 아이겐벡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한 거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겐밸류, 이 아이 틸데들이 아이겐 벡터인데, 아이겐 벡터가 맞긴 맞는데, 이 길이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길이가 이 델타에 있는 바로 그 값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주면, 그러면 길이가 1인 아이겐 벡터, 아이겐밸류 페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인 풋사이가 고정되었을 때 우리가 이 2번식을 이용을 해서 이 램다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매트릭스는 풋사이가 고정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이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로부터 이 아이겐 페어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이 D를 I 더하기 이 델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델타의 추정값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D에서 I를 빼면 되는 거죠. 델타의 추정값은 뭐죠? 이 아이겐 밸류들 여기에서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빼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여기 다 써놨네요. 요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틸데가 풋사이 마이너스 절반의 램다랑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 틸데를 이 길이가 1인 아이겐벡터로 바꿔 쓰게 되면은 이런 스케일링이 더 덧붙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 부분,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풋사이 2분의 1을 왼쪽으로 보내고 나면은 풋사이 2분의 1에 이 매트릭스 A로부터 계산한 아이겐 벡터 곱하기 델타, 위에서 계산한 델타 헷, 여기는 델타 헷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델타 헷으로 우리가 고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그 풋사이가 고정돼 있을 때 램다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램다가 고정돼 있을 때는 위에서 봤던 이 파란색 1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파란색 1번이 뭐였냐면은 이 시그마 인버스 마이너스 시그마 인버스 S0 시그마 인버스의 다이애고널이 0이다 라는 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클레임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시그마 인버스의 뭐가 되죠? 시그마 마이너스 S0의 시그마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의 모형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뭐랑 같냐면은 시그마 대신에 풋사이를 넣은 것과 같고요. 이 두 번째가 이 클레임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시그마를 다시 쓰면은 요거 빼기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풋사이 더하기 이 시그마 아니죠. 이 램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풋사이가 이 시그마가 되는 거고 여기 빼기 S0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더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는 요 행렬의 다이애고널 값이 모두 0이다 라는 건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 행렬의 다이애고널 값이 0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를 이제 full rank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풋사이에 인버스가 곱해져 있는데 풋사이를 양쪽에 곱해도 역시 똑같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풋사이 부분을 뺀 나머지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풋사이의 다이애고널 값이 이 램다 트랜스포즈에서 S0를 뺀 것과 같아지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 사인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앞에서 써놓은 것도 지금 틀린 것 같은데요. 앞에 써놓은 걸 다시 가볼게요. 앞에는 맞게 써놨네요. 앞에는 맞게 써놨는데 뒤에 가서 내가 부호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두 가지, 요 1번 그리고 2번 이것을 이용해서 이 MLE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팩터 스코어 프레딕션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요.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이 weighted list square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regression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regression을 이용하는 게 훨씬 많이 쓰이고 더 스탠다드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모형이 있고요. 앞에서 봤던 똑같은 팩터 모형인데요. 여기서 요 F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이 F라는 팩터를 관측값 X로부터 추정하는,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 램다, 풋사이가 추정이 되고 난 후에 그러면은 뮤도 알고 램다도 알고 이 U의 분산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X만 관측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팩터 Fi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weighted list square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regression인데, 자, weighted list square 방법을 먼저 좀 볼게요. 일단 아이디어가 뭔지를 보면은 좀 간단한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볼게요. x1하고 x2를 우리가 관측을 해요. 근데 이 관측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가 2인 경우, 팩터가 하나인 경우. 그럼 이 관측값은 어떤 평균에서 이 팩터의 램다1을 곱해서 x1이 나오고요. 같은 팩터의 램다2를 곱해서 x2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u1, u2라는 이런 에러가 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f라는 값을 관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f라는 값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리고 관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이 가운데 이 원점을 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보면은 x1은 뮤 더하기 램다 1f고요. x2는 이제 뮤2 더하기 램다 2f예요. 그러면은 이 램다 1, 램다 2 요 점을 있는 요 선 위에서 f 곱하기 램다 f가 여기에 표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정도의 길이가 f라면은 여기 위치가 램다 f가 정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관측한 값이 요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의 위치가 곧 내가 관측한 x1, x2의 위치예요. 그러면 내가 f의 값을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캔디데이트일 뿐이잖아요. 자, 요런 캔디데이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램다의 이제 서로 어떤 다른 f'이라고 할게요. f'이라는 캔디데이트를 주었을 때에 내가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값이 되고요. 요 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램다의 f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이 세 점들 중에서 우리가 이 점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그에 대응되는 f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지금 요거는 너무 머니까 요건 아닌 것 같고요. 요게 조금 더 가깝고 요게 조금 더 멀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직교하는 요 점을 찾는 게 요거에 해당하는
램다 f의 hat을 찾는 게 요 f hat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직이 맞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램다 f에서 여기까지죠. 뮤 더하기 램다 f에서 x1, x2의 관측이 이 에러만큼 더 추가돼서 일어나는데요. 이 에러의 분산이 그 U1과 U2의 분산이 서로 같을 때에는 이렇게 직교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가까운지 이게 더 가까운지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래서 F-햇을 찾는데요. 어떻게 F-햇을 고르는 거예요. 요 위에서 F-햇을 고르는데 무엇을 고르냐면은 이 관측값 X와 이 프레딕터라고 할 수 있는 램다1, 램다 곱하기 F-햇의 거리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데 이때 이 거리는 그냥 거리가 아니고 이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쓰면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F를 고정시켜 놓고 X의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F를 고정시켜 놨을 때의 그 X의 컨디셔널 density는 F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균이 되고요. 여기 평균이 되고 여기 더하기인데 네, 더하기로 바꿀게요.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psi1, psi2를 분산으로 가지는 이런 분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weighted least square 방법은 F를 찾는데 이 conditional distribution이 주는 분산을 이용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가 가장 작아지는 F를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 일반적인 K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정값 X바, 뮤의 추정값 X바, 그 다음에 램다의 추정값, 푸사이의 추정값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제곱의 합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가 되거든요. 지금 이xi의 평균이 x바 더하기 램다 햇 fi가 되고요. f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f로 컨디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분산 psi 햇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요거를 또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 리그레션에서 weighted least square의 답을 찾았던 거와 정확하게 같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로스 폼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은 이 F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X의 분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F로부터 X를 예측하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원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문제는 F를 예측하는 문제였죠. F로부터 X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X로부터 F를 예측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우리가 관측한 값이기 때문에 관측한 X로부터 F를 예측하는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더 좋은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regression approach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게 사실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한 이유는 그 X 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규분포에 관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밝혀놨기 때문이죠. 자, X랑 F를 동시에 이렇게 써놓고 요거의 분포를 보면은요. 자, X라는 정규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X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이 램다 트랜스포즈의 이 psi가 분산이 되죠. 그리고 F는 우리가 평균이 0이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공분산으로 가진다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X와 F 사이의 공분산은 이 램다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요게 길이가 P, 길이가 K인 두 벡터를 붙여놨을 때 동시에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고정되었을 때 f를 가장 잘 예측하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를 찾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로부터 정규 분포 가정을 했을 때 이 f의 예측값을 찾는 거는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와 정확하게 같게 되고요. 그래서 x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가장 좋은 이 리니어 프레딕터를 우리가 f hat regress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램다 트랜스포즈의 램다 트랜스포즈 이 psi의 인버스 x 마이너스 뮤로 표현이 되고, 샘플 버전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이 램다랑 psi 뮤를 이제 에스티메이터로 바꿔주면은 샘플 버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은요, 이 weighted least square로 구한 그런 추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egression으로 추정한 게 있는데, 두 개의 이제 항상 달라요. 이거는 네,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 weighted least square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egression으로 예측한 f를 보면은 이 lambda transpose의 sigma inverse의 xi-x bar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같은 식을 요게 요렇게 되는 걸 한번 이용을 할 거예요. 요거 굉장히 비슷한 걸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어디서 봤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내려가는 요 과정이 지금 사실 같아요. 앞뒤 순서만 바뀌고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고요. 여기서 이 델타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그러면은 이 weighted least square의 예측값과 같아지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regression이 요 매트릭스 곱하기 이 weighted least square의 이 predictor랑 같은 값이 됩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보면은요, 이 weighted least square의 예측값이 regression의 예측값보다 항상 1 더하기 어떤 양수를 이게 역수지만 이 양수의 역수는 여전히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양수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f로 예측한 것보다 weighted least square로 예측한 값이 훨씬 아니고 조금 더 큰 그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regression으로 구한 이 예측값을 더 많이 쓰고요. 아마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값이 바로 이 regression을 이용한 값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추가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